자전거는 여성과 여성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급격히 바꾸어 놓았다. 자전거 타는 여성은 독립된 존재이며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 자전거 등장하기 전에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 박 대표. 아,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아, 예, 건강하고 좋습니다. 아니, 아유. 복장이 늘 뭐 저희들보다 더 젊게 다니시니까. 아, 저요? 저야 늘상 이런 식으로 다니는데요. 그에 비해서 제가 너무 꾸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아니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 운동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를 좀 생활화하면서 우리가 기후보호나 그런 교통 이런 것들 좀 잘 개선해보자. 뭐 이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자전거를 좀 소개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책을 한 권 소개.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 뭐 이런 책을 좀 가지고 자전거. 나왔습니다. 예. 인간의 삶을 바꾸다. 예. 자전거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쳤나 뭐 이런 예, 맞습니다.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은 보면은 자전거가 이제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왜 발명이 되었는지 이런 이유, 그리고 자전거를 탐으로써 인간들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뭐 이런 내용을 가진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니까 앞부분에 예. 자전거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이름이 보니까 드라이지네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 예. 그거는 네. 이제 그 자전거를 이제 발명한 사람, 드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이름을 그 딴 사람의 거군요. 이름을 드라이스라는 땄는데, 이름을 딴 거군요. 근데 사실 이 자전거가 이 발명하게 된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은 이 말 대신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 대신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말은 이 키우려면 유지비가 많이 돼요. 사는 값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사료도 먹여야 되는데 말 타기 위해서 교통수단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게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 대신 좀 다른 수단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낸 게 이 자전거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드라이스가 만든 자전거는 지금처럼 이제 페달이 있는 자전거가 아니고 앞뒤 바퀴만 있고 나무로 된 건데 발로 땅을 차면서 가요. 우리 어린아이들 키울 때 보면 거실에서 플라스틱 말 주고 발로 타면서 오는 거 그거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처음 배울 때처럼 이 페달을 안 밟고 발로 이렇게 그렇죠. 해서 바닥을 차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갔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 같아요. 자전거가 사회 전반적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서술을 해놨던데요. 그 중에서 보니까 자전거가 사회 평등에도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초창기에는 이 자전거 되게 비쌌어요. 네네. 고급품이었었고 그래서 뭐 결혼 예물로 사람들이 네. 뭐 장롱, 피아노, 뭐 기금속 이런 거보다 자전거를 결혼 예물로 갖고 가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비쌌는데 나중에 이 자전거가 개선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귀족뿐만 이제 노동자들도 이제 타게 되고 이러니까 서로 이 자전거 타면서 교통수단이 같아지잖아요. 서로 이제 평등 사회가 이루어진다는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있습니다. 말은 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 그렇죠. 말 끄는 사람은 조금 소비, 그렇죠. 그랬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평등하게 좀 예. 탈 수 있게 되었다 자전거로 인해서. 대구도 보면 아직 이게 침산동에 가면은 네. 그 자전거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어요. 네. 있는데 주로 이 주물 일부하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우리 옛날 자전거 이제 반도 브레이크라 그러는 이 네. 잡는 식이 있습니다. 네. 그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업체 가서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아니 다들 막내 갖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있죠? 대구에서 네. 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자전거 산업을 하고 남아 있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분은 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의리 때문에 했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두면은 네. 저 직원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워낙 이제 그 기술이 있으니까 네. 자기 와서 시간 되는데 와서 만들어 놓고 하고 그래서 요즘 뭐 인터넷 판매도 이제 되고 하니까 네. 네. 되게 힘든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이제 나아지는
이런 형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자전거 산업하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뭐 삼천리 이런 데 지원하는 거다. 삼천리 무슨 중국 가서 지가 하는데 대구 이런 작은 데 좀 찾아가지고 네. 여기 막 한 1억 정도만 지원해 줘. 이 사람은 거의 뭐 감격, 대한민국 이런 나라 가고 감격할 수 있대. 왜냐?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없어요. 굉장히 그 당시 보니까 야, 정말 그 사장님 보고 당신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저도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예. 이 여성들의 아주 인권 향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마 인트로에서 그 책을 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여성 해방 관련된 부분인데 네. 실제적으로 서양에도 여성들이 옷 보면 코르셋 네, 이렇게 쪼는 거 그거 알죠? 뒤에서 치마 막 막 이렇게 잡아당겨야 무겁고 예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옷 입고 여성들도 이 가정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자전거 보급되면서 여성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는 비싸니까 혼수품으로도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여성이 이제 말을 타는 것도 좀 쉽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자전거 때문에 이제 여성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여성들이 또 그 코르셋 네. 좀 이런 것을 이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그러다가 치마 입고 타는 게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지를 치마 비슷한 그런 이제 바지를 입다가 결국 지금처럼 이제 바지를 입고 타는 네. 그러면서 여성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그래서 여성이 이제 여권 신장 뭐 이런 쪽에 같이 운동도 일어나고 자전거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기가 된 거죠. 아, 여성들을 대거 그렇죠.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한 계기가 바로 자전거군요. 예, 자전거죠. 이 자전거가 그 당시에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면서요? 경제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쳤는데 네.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자전거 비쌀 때. 비쌀 때. 비쌀 때는 네. 예를 들어 자전거를 자꾸 혼수품으로 쓰니까 다른 것들이 이제 그 영향을 받아 다른 혼수품들. 네. 예, 왜냐하면 안 팔리니까 아하하. 다들 막 자전거 갖고 가려 그러지 뭐 이제 안 하잖아요. 네네. 그 이런 게 판매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가 이 보편화되고 자전거 보편화는 굉장히 가격이 엄청나게 싸집니다. 가격 경쟁력이군요. 그 누구든지 탈 수 있는 이런 수준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예요. 타게 되면 이제 밖에 돌아다니니까 이 스포츠, 그 자전거 경기 이런 것들도 발전하고요. 네네. 아, 우리 지금요 대구에도 네. 신천에 자전거 교육장이 있고 네. 저 상리공원에 가면 또 교육장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네네. 도대체 자전거 교육을 언제부터 했느냐? 아, 네. 교육도 이게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은 뭐 별로 산업이 안 되죠. 자전거 교육은 꾸준히 돈벌이로서 중간에 산업으로 해왔던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면은 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자전거가 미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자전거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 전반적인 것에 이 자전거가 등장함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근데 제 어릴 때 보면 그래도 자전거 있는 집이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이 1817년에 자전거 그렇게 발명되고 70, 8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해오고 네네. 지금까지 그 상태로서면 어마어마하게 자전거 탈 건데 네. 실제적으로 안 되는 거는 자동차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1900년대 들어와서 자전거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죠. 네네. 자전거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전거는 조금 밀리는 그런 형태로 갔고요. 네. 지금은 보면 우리 요즘 이제 자전거 다시 타잖아요. 예, 많이 타시죠 이제 요즘. 타는 이유가 이 자동차를 타다 보니까 네. 결국은 이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 너무 많아 저래서는 안 돼. 환경의식 때문에 네네. 내 따라 뭐 자전거 타고 운동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자전거가 조금 발전하는데 지금은 특히 기후위기 문제 때문에 네네. 더더욱 자전거를 많이 타는 그래서 뭐 생태교통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결국은 이제 자전거가 어떻게 중심으로 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까 생태도시 뭐 이런 말씀을 생태교통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들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죠?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많이 타는 나라라 그러면은 이제 뭐 네덜란드, 덴마크, 그렇죠, 덴마크. 뭐 우리 독일,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한 10년 전을 되짚어 보면은 네.
뭐 한 10년, 15년 전에 우리 한국과 비슷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에 있다고 유럽이 다 많이 타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프랑스고 영국입니다. 아, 프랑스와 영국. 네. 그런데 지금은요, 네. 프랑스가 자전거 정책을 실시하면서 2007년에 벨리브라는 그 공공자전거를 파리에 운영하게 됩니다. 공공자전거. 예,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보면 지금 이제 카카오 T바이크가 이게 공공자전거거든요. 네네네. 공공자전거인데 이런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 쪽이 있었고 그것도 하나의 계기가 됐고요. 물론 그 이전에 자전거 정책을 했기 때문에 걔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 프랑스 파리가 벨리브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막 그런 쪽 인기 있고 시장도 그런 의식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교통은 네. 안 움직이는 게 최고다.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을 좀 다른 것. 자동차 타고 가는 거를 뭐 자전거 타고 딴 거로 전환시켜 보자. 근데 이렇게 세 번째는 자동차 밖에 탈 수 없다. 네. 이래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내연기관 자동차를 뭐 다른 형태로 바꿔보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해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갔던 게 지금 팔도 굉장히 그렇게 움직이고 그 영국도 보면은 그 보리스 총리라 이런 분들도 네. 자전거에 굉장히 관심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영국을 대표하는 게 그 브롬튼이라는 접이식 자전거 있어요. 아, 네. 영국은 그 브롬튼에 대해서 되게 자기들이 만들어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아하. 그리고 런던 가면은 브롬튼 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들이 또 네. 자기들이 자전거를 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들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금 좀 늦어요. 아,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앉아갖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도 제일 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정치적이고 그래서 관해서 이게 왜냐하면 개인이 하기에는 안 쉽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네. 이쪽으로 유인 정책을 사실 좀 써야 됩니다. 네. 수원 그 화성에 있는 행궁동에 네. 네. 야, 한 달 동안 여기 자동차를 좀 타지 말고 네. 다른 교통을 쓰고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이거 한마당이라 해가지고요. 네. 한 달 동안 운행하는 아. 그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수원인데 2015년에 이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가 네. 네. 또 이런 걸 하게 되고 그다음 2017년에 그 2년 텀으로 네. 대만의 까오슝에서 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도 우리 대구는 또 까오슝까지 안 갔습니다. 네. 저도 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생태계통 한마당을 그 오래된 도시 여기 네. 부두가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아 이게 좀 이런 한마당을 하면서 어떤 계기들을 만들고 네. 네. 우리가 생태계통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실험도 해보고 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통이 지금 굉장히 교통의 이제 핵심으로 들어와 있는데 특히 이게 기후 위기하고 결합돼서 지금은 이 에너지 문제 뭐 그다음 교통 문제하고 짬뽕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돼 있죠. 끝으로 보니까 여기에는 우리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 이 책을 통해서 그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이 책에는 이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발전해 가면서 사실은 자전거가 그 당시 교통수단은 최고의 정점을 찍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 책에 나오는 자전거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교통수단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좋은 교통수단을 두고 다시 이제 자전거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기후위기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네. 이런 인식 때문에 우리가 도심에서 자전거를 이제 타야 되고 이제 운동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갈 때 빨리 좀 더 정책화되는 게 환경을 덜 파괴하고 기후를 덜 파괴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부도 움직여야 되고 우리 처럼 시민 운동하는 사람도 좀 더 활동을 해가면서 같이 힘을 합치고 그래서 연대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자전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전거 운동하는 목표는 저처럼 자전거 운동을 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사회. 뭐 자전거 그걸 뭐 운동을 해. 그건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데 좀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인간의 삶을 바꾸다. 너무 좋은 책 소개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중간중간에 예.
너무나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오늘 참 만나서 반갑고 같이 자전거 이야기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